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강평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으며, 감사가 끝날 때까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기간 중에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과 추가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그냥 앉으십시오. 네. 예.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신영 의원님. 최민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좀 큰 그 주제 질의하기 전에 저는 정책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우리 진주의 그 청년 구직 대상자를 구직을 원하는 대상자 상대로 그 정장 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전년도 비교했을 때 소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장 지원이 조금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요. 예. 그걸 조금 올해 추경에 조금 예산을 더 정액했거든요. 예. 열심히. 과장님 찾으시는 동안 일단 소진은 다 되는 상황이죠. 거의 예. 올해 예산이 한 3천 정도 저희들이 네. 당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네. 그게 조금 부족해서 올해 한 그 천몇백 정도를 더 해서 물량을 좀 더 늘렸거든요. 네. 그래서 올 하반기 취업 대상 하시는 그 학생분들이나 취업하시는 분들 지원이 올해까지는 다 될 것으로 그리 예상합니다. 그 제가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구직 활동을 하는 주 대상은 청년은 맞지만은 예. 요즘은 40, 50대 여성들이라든지 그리고 퇴직 후에 또 예. 구직을 희망하는 퇴직 후 신중년 세대 예. 즉 그런 분들에게도 범위를 좀 확대해서 예. 좀 구직하기 좋은 진주 뭐 이런 형태의 좀 다양한 분들도 참 이 애매합니다. 40대, 50대 네네. 구직을 다시 네. 하면서 또 네. 옷을 구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구직 활동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거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우리 40대, 50대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그런 구직 정장 지급 사업을 네. 좀 확대 시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정책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이제 보통 이제 청년들 정장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일단 그 대학을 갓 졸업한 이런 청년들이 취업하기 전까지는 이제 정장이나 이런 거 접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걸 이제 이리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신중년도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필요할 수는 있는데
청년보다는 그런 수요가 조금 뭐 떨어지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시던 분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정장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저희들 이제 리본센터나 그런 신중년에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해 용역도 할 거고. 그래서 그게 되면 신중년 리본센터를 설치하는 게 저희 이제 민선 8기 시장 공약에도 들어있고. 예. 그래서 그 리본센터가 조성이 되면 신중년 그 분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그리 봅니다. 예, 의견 주신 것처럼 사실 큰 수요는 또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에서 확대 시행을 해보면 우리 시의 이미지 메이킹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구직하기 좋은 진주라는 말이 참 네, 좋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의견도 정책적으로 한번 반영해 줄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 검토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최신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그 97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태양광 발전소 허가 및 신청 현황에 보면은 네. 신청이 623개소, 허가가 574개소, 허가 취소 이게 49개소가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요 허가 취소 요건이 뭡니까? 허가 취소. 그게 허가 취소는 보통 네네, 잠시- 이제 사업을 신청했다가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뭐 어떤 그 여력이 안 되거나 안 그러면 뭐 사업 환경이 바뀌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은 예. 여기 그 모해 태양광 발전소 해가지고 쭉 보면은 54호부터는 이 쭉 보면은 이게 취소가 됐던 8개소가 이게 쭉 해오던 이 모해 태양광 발전소인데 예. 여기 보면은 10월달 8개소가 취소가 됐다고요. 허가 취소가. 네. 이 업체는 보면은 계속 하는 기업인 것 같은데 예. 8개소가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자세한 사항은 제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정리를 해서 다음에 보고 드린 것으로 하고 이런 공장에 보통 태양광을 취소하는 거는 보통 사업주가 자기가 직접 영업하는 경우도 있고 태양광을 그 공장에 올려가지고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대하는 과정에서 뭐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허가를 그냥 취소를 하고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마 기업화돼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의원님. 이 보면 100호까지 네. 보인단 말이죠, 이게.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상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 그 취소된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알고 싶거든요. 네. 정리를 해서 따로 자료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민국 의원님, 최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그 진주형 배달 앱 관련해서 네. 저번에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렸고 어제 우리 팀장님 오셔서 주무관님하고 네. 오셔서 저하고 또 장시간 얘기를 나눴어요. 그 어제 저한테 와가지고 준 자료 들고 계십니까? 예, 우리- 제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가 있는 거 어떤 게 가지고 계십니까? 진주형 배달앱 비교 분석 자료 이거 가지고 네, 네. 계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 이거 보고 잠깐 얘기를 좀 예, 나눌게요. 예. 예. 같은 자료니까 그지? 예. 일단 이거는 그러면 종류가 많지 않으니까 석 장이니까 다 읽어는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다 봤습니다. 그럼 뭐 과장님 이거 읽어 보시는 소회는 어떻습니까? 이 비교 분석 해보신 과장님의 생각님. 어쨌든 민간 앱을 갖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하거나 민간 앱을 공동으로 이리 운영을 할 때는 민간 앱사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는 거는 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 배달 앱도 가맹점을 열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소회가 과장님 네. 소회 끝입니다. 네. 저는 이거 지금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 앞에 주장했던 내용들이 확고하게 더 서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네. 어제 우리 전문가이신 담당 주무관 또 전문가이신 담당 팀장님하고 장시간 얘기를 나누면서도 제가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뒤에 물러서거나 아니면 그 판단에 대해서 조금 더 유보적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이걸 보면서 더 저희 상임위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더 근접해서 다가갔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고 구체적으로 뭐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안에 지금 뭐 많은 메모들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장했던 내용이 지금 경기도 배달특급, 그 다음에 부산시 동백통, 그 다음에 대구시 대구로, 그 다음에 경북도의 먹개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거는 없는 단어인데 제가 만든 단어가 준공공 앱입니다. 네, 네. 예, 이 없는 단어입니다. 네, 제가 통용되진 않는다는 예, 통용되는 단어는 아닌데 네. 말하기 편하게끔 민간 앱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공공 앱이라고도 말하기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렇게 제가 만든 단어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장했던 내용대로 하고 있는 게 경기도 배달특급, 그 다음에 부산시 동백통, 네. 대구로의 대구시 대구로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하면 이제 민간 뭐 협력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출자 기간에 우리 시에서 출자 기간을 만들어 갖고 네, 우리 시에서 네. 출자 기간에 출자를 네. 해서 거기서 쉽게 하면 출자 기간에 출자는 했지만 그냥 뭐 이게 바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출자해서 투자해서 네, 네. 우리가 한 50% 정도 총 1년 예산이 부산으로 놓고 보면은 제가 말했던 게 맞는 게 1년에 한 10억 정도를 이 부산에 일단 19억으로 나와 있네요. 아니 19억은 2년짜리고 네. 1년에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있는 사업은 2년이래 2년. 네. 그러니까 1년에 10억을 예를 들면은 딱 우리가 잘하는데 따라하면 되니까 요 다른 위원님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업체를 한 개 훌륭한 업체를 공모를 해가 뽑습니다. 한 개를 능력이 있는 업체를 우리매로 공모를 한 3개를 해가 6개 왔는데 3개를 뽑는 게 아니고 온 것 중에 한 개만 뽑습니다. 그 큰 부산시장도 예를 들면 한 개를 뽑아서 그럼 경쟁률이 뛰어난 데를 업체를 훌륭한 걸 한 개 뽑았다. 그럼 여기에 부산시에서 출자 기관한테 돈을 투자하는데 돌려서 얘기하면 바로 여기에 50%를 지원합니다. 1년에 약 20억 정도가 드는데 운영비는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딱 운영비만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들이 요 투자 받는 것만큼의 돈을 댑니다. 그런 게 이제 그 운영비 외에 드는 돈이 이만큼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회사도 사활을 걸고 자기 돈을 그야말로 그 엄청난 돈이 쏟아붓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투자하는 10억 투자하는 여기 시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 10원짜리 한 개가 어디로 가는지까지 관리 감독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들이 쓰는 돈 얼마만큼 가맹점을 많이 만드는지 얼마만큼 소비자들 이거 쓰기 편하게끔 매일 업그레이드를 하는지를 연구비나 이런 것들은 자기 돈을 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체크를 합니다. 일일 보고를 자기들이 완전 그 일반 그 공무원들 쓰는 보고서보다는 훨씬 강화된 보고서를 단 10원짜리 간 거 어떻게 굴러가는지 자기들이 쓰는 돈까지도 다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부산에 가보면 시작한 때부터 그 매출 상승과 가맹점 늘어나는 그 사용자 회원수가 계속 내려갔다 올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계속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 제가 그때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모델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은 더 할 일이 많은데 짧게 하면은 이제 이런 잘하고 있는 선진 모델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실상 뭐 이제 저번에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실패라고 이제 단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실패라는 단어를 또 과장님께서 좀 듣기 거북하시니까 이런 일단 좀 잘하는 거,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시에 네. 따라서 벤치마킹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1차 생각은. 거기에 네. 대해서 과장님 아직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뭐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걸 좋은 이야기이신 것 같고, 그 우리가 지금 민간 배달앱하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하는 우리 진주 배달앱이나 다른 여타 이 경기도나 부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분들이
민간에서 지금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점유율을 한 7, 80% 차지하고 있는 민간 배달 앱 회사와 경쟁을 하자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기려고 경쟁을 해서 가맹점을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건 아닐 거라 보고, 그분들은 어떤 그분들 말입니까? 민간 배달 앱사하고 저희들이 부산이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그 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앱, 그 뭐 쉽게 말하면 진주 배달 앱을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저희들이 더 제공하자는 거고, 결국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적은 그 수수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그 제가 여기 파악해 본 바로 1년 정도 동안에 가맹점 수가 처음에 저희들도 처음에 가입을 시켰을 때는 한 1,000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불편 때문에 지금 정리가 되고 해서 지금 한 540개 정도가 되는데, 부산 동백통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가맹점 수가 쭉 상승을 하다가 지금은 그게 또 이제 정체가 돼서 동백통도 그렇고 경기 특급도 그렇고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뭐 비판하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뭐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민간 배달앱하고 경쟁을 해서 이기자는 취지보다는 시민들한테 좀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배달 이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는 말씀이고, 예. 예. 근데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우리가 배민이나 요기요보다 더 혜택을 주려고 만든 거거든. 예. 예를 들면 쓰는 사람도 혜택을 한 10%에서 15% 주고, 그다음에 가맹점도 그 비싼 수수료를 요기요나 배민에서 내는 8%, 10%를 안 받거나 혹은 2%나 1.5%대에 낮춰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장사하는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주겠다. 예. 그리고 쓰는 진주 시민한테 도움을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소규모 중소도시에서 한 3개 업체를 그 공모를 불려들여 가지고 큰 대기업이 있는데, 요기요가 큰 대기업이면은 중소기업도 아닌 조그만한 회사들을 불려들여가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 이거는 자멸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 네. 그래서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공공앱으로 출발한다 해갖고 우리가 돈을 5억을 가까이를 승인을 시켜줬는데, 네. 돈 한 개도 안 듭니다. 다시 민간앱으로 바꿨습니다가 오길래 우리가 칭찬까지 해줬던 일 아닙니까? 성인 예사를 사장시키면서까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 그러면은 민간앱이 잘 되게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민간앱이 우리 잘 되게 하자는 거는 시민들한테 그만큼 혜택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잘 돼야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지금은 유호곡절이 많은 그 결과에 잘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는. 예. 그래서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과장님이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새로 출발하거나,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하더라도 새로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가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예. 과장님하고 저하고 거기서 지금 약간의 어떤 견해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다른 뭐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거, 특히 이제 지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중공공앱, 그제? 그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거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고, 거의 다 강력시 수준 정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장차 대안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인지, 그거는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미 경기 특급이나 부산 동백통이나 이런 데도 사람들이 뭐 5% 동백통도 뭐 캐시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일반 민간 앱보다는 그게 혜택이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가입해 쓰다가 불편한 것 때문에 그게 지금 이제 정체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단 말이지. 경기 특급도 배달 그 수수료를 그거는 1%를 받다가 예. 지금 이제 3%로 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 특급, 그러면 이제 그런 메리트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점점 작아진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렇게 뭐 강력시에서 시행하는 이런 것처럼 계속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또 뭐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 특급은 지금 그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다 플러스해서 예. 제2의 제3의 지금 투자를 지금 많이 해가지고 예. 그 뭐 시장에 있는 그 연동해서 그 시민들이 혜택이 가게끔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예, 각종 예. 투자 비용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고 예. 예. 그래서 일시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 발 그 더 높이 뛰기 위한 단계를 주춤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예. 그다음에 동백통도 지금 주춤한다는데 주춤하는 거 아니고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일정 부분 동안 많은 투입을 해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는 그것도 한 발 뛰기 위한 정체 기간이 그냥 내려가서 정체 기간이 아닙니다. 예, 다시 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해 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낮다는 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돈에 자기들이 지원하는 돈하고 비슷하게 같이 돼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예. 기초자치단체 기초 지방단체 자치단체에서도 이걸 안 한다고 이제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광역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는 시스템을 따라 하자는 거지 광역 뭐 기초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시스템은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기거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세 개가 출발해 갖고 두 개가 결국은 손들고 나가고 또 세 개 중에 한 개는 네 개 업체에 있었는데 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선진 방법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걸 스스로 개발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정책을 제안 드리면 그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해보자.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랑 의논하자.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예. 방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또 있었으면은 그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새롭게 한번 그 출발을 해보는 게 맞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저 가지고 계신 자료에서도 지금 쭉 보면 우리가 저 배달의 진주가 다른 거에 비교했을 때 지금 내용적으로 좀 부실해 보인다는 것도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제안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출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기존에 있는 업체가 계약 기간이 이제 2023년 12월까지지 네, 내년까지. 있으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원래 재계약하기 되면 새로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또 뭐 단독으로 계약을 하는 그 전에는 공고를 해갖고 했기 때문에 다시 누군가랑 재계약하면 공고를 해서 그 업체도 끼우고 새로운 업체들도 모집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이게 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업체의 노력이 아까 말씀하시는 가맹점이 560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쓰는 사람이 2만 명이라 했습니까? 2만 6천 명입니다. 2만 6천 명도 순수하게 우리가 계약할 때에 이 저 업체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각종 그 어떤 요 10% 탑재 또 5% 또 더 추가하려고 지금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 내년에. 보니까 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가맹점 늘리는데 된 거고 또 가끔씩 이제 홍보 이벤트 해주는 거 그 시민들은 그 혜택 때문에 쓰는 거라고 보거든. 왜냐 이게 그동안은 굉장히 구동이 안 돼가 불편했단 말이죠. 다른 것보다 네. 배민과 유기후보다 훨씬 부풀한데 억지로 이걸 왜 썼느냐 가맹 수도 작은데 그런 혜택이 더 많았기 네. 때문에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잘 해가지고 쓰기 편하게 하고 연동이 잘 되고 가맹점도 잘 쓰게 해갖고 이 가맹 2만 6천의 그 회원수와 가맹점 560개가 늘어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노력은 우리 간에서 한 노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실 텐데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부산 동백통이나 경기도 배달 특급처럼 이런 업체들이 자구 노력이 있는데 자구 노력이 있어서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씩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는 네. 거죠. 지게를 지고 일어설 때 우리가 뒤에서 살짝 밀어주는 걸 역할을 해가 탁 일어서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형국이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게랑 비교하면은. 그럼 위원장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저 선진 기법으로 따라가자 그 얘기죠. 네. 위원장님 하시는 이야기를 충분히 이제 공감은 됩니다. 되고 그게 이제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민간 배달 앱하고 그 공공 배달 앱을 포기를 하고 민간 배달 앱으로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그 전문성이 있는 민간 배달 앱사의 능력과 저희들이 간이 갖고 있는 그런 뭐 방대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시너지를 일으키자 이런 뜻에서 처음 출발했던 건데 지금 이제 준공공 앱이라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분들은 초기에
투자를 뭐 부산 같은 경우는 10억일 거고 예를 들어서 인구 규모로 따지 보면 저희들도 한 2, 3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그제. 그러면 저희 지금 민간 앱하고 저희들 책에는 운영비를 아예 투자하지 않고 그 이벤트 하는데 드는 비용들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갖고 이리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앱은 민간 앱사가 배달의 신주에서 앱을 개발해서 자기들이 연매출이 지금 뭐 평균 월 한 200 정도 되는 걸로 수치적으로는 그리 나오는데 그래도 그 사무실에 가면 그 직원이 3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앱을 꾸준히 뭐 지금 아직까지도 뭐 가맹점에 가면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계속 앱을 개발해 왔고 직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가맹점을 늘리려고 노력해 온 거는 또 일부분 또 뭐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하게 투자를 뭐 해서 만약에 사업이 동백통이나 뭐 경기특급이나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면 그것 또한 뭐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예산이 투입돼도 뭐 그거는 뭐 실효가 있다고 보는데 그 뭐 어떤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초기에 투자한 예산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또 실패할 뭐 그런 것도 있을 그래, 거고 항상 과장님. 반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과장님. 예.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금 저하고 왜 자꾸 틀어지냐면 처음에 우리 시에서 공공 앱을 하려고 5억 네. 예산을 잡았다니까요. 그럼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안 잡았어야죠. 그럼 처음에 5억 잡았으면 그때 그대로 출발했으면 계속 1년에 5억씩 넣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5억을 잡아갖고 우리한테 예산을 통과를 받았습니다. 네, 네. 이제 공공앱은 그러면은 지금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에서 정부에서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죠. 예. 그래서 방법이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 갖다 네, 해보자는 그렇죠. 거고. 예, 민간앱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그 예산을 자꾸 걱정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돈을 요 쏟아 부으면은 요 물이 차입니다. 요 양쪽에서 같이 쏟아 여면은 지금 행국은 우리만 갖다 쏟아붓고 물이 구멍이 나고 물만 줄줄 새고 있고 저쪽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행국이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조금 더 굴러갈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이 정도 돈을 이제 협조를 해줄 것 같으면 그 굴러가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또 이런 선진 기법이 있으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 가지고 팀장님이나 저랑 또 과장님도 한 가셔가지고 그런 걸 배워와 가지고 그걸 적용할지 안 할지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네. 또 자체적으로 판단해보고 해보면 되는 건데 네. 지금 과장님 말씀의 답변은 이런 것까지도 지금 문물을 일이 안 받아들이려고 아,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고 위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 대화를 조금 땡깁시다. 이제 조금 예. 땡겨가지고 예. 이걸 분석을 해봤어도 그런 생각이 전혀 더 당겨졌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받아줘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자 이리 나가야 된다고 저도 보거든요. 예, 그 말에는 뭐 저도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수긍하고, 수긍이 예. 안 되시니까 지금 얘기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아니 뭐 저도 그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뭐 과장님 마무리 발언하시고 예. 저는 제 마무리 발언할게요. 예, 다른 알겠습니다. 분들 많이 기다리니까 마무리 네네. 발언하십시오. 네. 저도 부산이나 뭐 대구 쪽이나 뭐 잘 되고 있는 쪽에 한번 가서 견학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내년에 요 분들하고 계약이 아직까지 그 협약 기간이 남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뭐 추경도 그렇고 내년 당초 예산도 그렇고 뭐 포스 프로그램 지원하는 새로운 그 방법들을 동원해 보려고 하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가맹점을 늘리도록 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하시는 정책들을 제가 뭐 배척하거나 우리하고 현실이 안 맞다고 뭐 그걸 뭐 문을 닫고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그 현장도 확인해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는 건지 또 우리하고 절충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지 그거는 이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저게 맞고, 예. 저도 거기 지금 같이 가보자고 했고, 우리가 근데 가서 지금 어떤 실패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은 다른 데 잘하고 있는 데 찾아가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안 했고, 제가 이런 제안 안 들었으면은 우리 공무원들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회사에 직원이 몇 명 있는지 아무도 안 가봤지 않습니까? 제가 가보자 해갖고 지금 이제 직원이 2명인지 3명인지 아는 거고. 그러니 그동안에는 지금 아무도 관리를 안 했고 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는 알겠지. 계약했을 때 주소가 있으니까.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좀 있으면 또 요 포스기 프로그램 우리가 3개월짜리 이번에 5천만 원 올렸는데 내년에 또 올릴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예. 그럼 그게 3개월 5천이면은 대충 추측만 해도 1년이면 한 2억 가까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어쨌든 가맹점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일반 우리 그래 그 얘기 예. 똑같이 하시는데 제 얘기는 결국은 그래 가맹점에 지원해 주는 효과가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 생각하면 이분들도 다른 그 광역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들도 내가 다 홍보를 하고 하거든요. 홍보를 안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 위원장님. 그거는 예. 자기들이 다 쏟아붓는 이벤트를 것만큼 하고 캐시백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단지 지원금을 줘서 그 회사가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을 모아주자는 그 집중을 하자는 이야기에는 공감이 가는데 그거는 예산이 좀 많이 초기에 예산이 많이 가다하게 소요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우리가 겁니다. 처음부터 예산을 5억씩 쓰려고 통과시켰던 그거는 얘기입니다. 공공앱을 할 때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해보자는 거고 또 지금 포스기 프로그램비를 또 이번에 승낙 또 받으면은 또 내년에 또 그대로 올릴 거라서 내나 예. 지금 지금 되풀이 되는 그런 지금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새로운 방법을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때 돼서 지금 특별한 실적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실적이 안 되면 공개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공모를 했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런 준공공매획 형식으로 재출발하는 게 맞다. 이 두 가지 제안인데 네. 하나는 지금 그 계약 기간을 자꾸 덜미시는데 네. 이 계약 기간도 지금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지금 MOU 계약서는 네. 내용 안에 보면은 그냥 그 계약 기간 중 가서 서로가 특별한 얘기 안 하면은 그냥 무작정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서로가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중단이 되는 거는 맞죠? 아니 그러니까 예. 서로가 특별한 얘기를 해야 예. 그 중단이 되는데 얘기 안 하면 그냥 팽생 가는 겁니다. 이 중단 시키려면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예, 그거는 위원장님. 아니, 그래 과장님 예. 일단 예. 자 마무리 발언하셨고 예. 제가 예. 지금 질의 안 하고 이제 마무리 발언할게요. 네, 네. 지금 요 협약서 안에는 상대한테 얘기를 안 하는 이상은 팽생 가는 계약서라고 해요. 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은 네. 그래서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거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는 이제는 내년에 이제 이거 그냥 이렇게 수의 계약 형식으로 공모를 안 하고 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내년에 계약 기간이 되면은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서 새롭게 출발을 한다는 개념으로 전체 공모를 띄워 가지고 제대로 된 공모를 띄우면서 새롭게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린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걸 제안을 드린다. 그런데 하나는 지금 과장님께서 무리가 따를 거라고 보고 네. 이제 요 있는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제 정식 네. 계약서는 아니지만 MOU 협약서가 있으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는 가서 얘기를 해서 전면 이 그동안의 어떤 실패된 걸 보완해서 네. 우리 진주시 민간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 출발을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네,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정책 제안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순한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저 최신용 위원장님도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단순한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걸 지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얹어서 정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같이 과장님이나 우리나 다 진주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시와 시민을 위해서 같은 의견을 보태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예. 예,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지금 배달의 성과가 출발한 지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질 않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이제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1년간의 성과를 지켜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과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될 때는 새로운 출발, 뭐 또 다른 방식, 공모 이런 걸 다양하게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저는 그래 국장님 그 말 한마디면은 지금 예. 이거 한 20분 이거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예. 사실은. 이분들이 성과를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할 때도 너가 잘해라. 그 잘하는 업체를 예. 뽑아가지고 너가 잘하면 우리도 이만큼 도와줄게. 그런 개념이었거든 출발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얘기에다가 좀 더 얹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예. 거고. 그래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지금 새로 하자. 하나는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자.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은 한 가지라도 이렇게 받아주시면 얘기가 또 스톱되고 또 저희들도
저 팀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도 가보기로 했고 저도 가볼 겁니다. 가보고 해서 또 그 가보고 온 것도 생각도 좀 보태고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대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시면 계십니까? 추가 발언 하실 분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발언 없으시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기업통상과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냥 바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우리 기업통상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자 자료 가져오셨어요? 네. 네. 1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46페이지에) 그 중간에 실크 박물관 건립 실시 설계 및 지질 조사 용역비 집행 부분에 네네. 보입니까? 네네. 지금 이게 지금 예산액과 계약액이 4억 3,900, 그 다음에 계약이 4억 3천 했다 그 말이죠. 실시 설계 용역 예, 말씀이시죠? 146페이지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째. 네네. 예산액이 4억 3천이고 예. 우리가 계약을 4억 3,900에 했다. 그 4억 3천에 했다 그 말입니까? 네네. 이 원래 그 우리 당초 예산에는 5억 잡혀가 있대. 예예. 5억 잡혀가 있으면은 그 뭐 용역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정확한 금액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실시 설계 용역 그 구체적인 그 원가 계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예산 요청한 것보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용역비는 그냥 계약한 대로 그대로 되는데 예예. 이게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게 거기에 그 우리 당초 예산서에 5억이라고 딱 금액이 찍혀 있어요. 그 예예. 예산액하고 계약액이 다르게 이렇게 예산액도 4억 3천이고 계약액도 4억 3천이고 이러면 이게 보고서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그 실크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실시 설계 용역을 줍니다. 공모한 업체에 그런 주는 상입니다. 이 금액은요. 이 공모업체에서 실시 설계를 했다. 예예. 그 공모업체에 실시 설계했으면 우리한테 5억 보고한 것도 그쪽에서 자기들 실시 설계비로 5억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예산액도 5억에다가 집행행거를 쓰고 4억 3천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기인데 내 얘기는. 그래서 일단 이거 하고 저번에 그 내가 2천만 원 잡아갖고 2천만 원 우리한테 승인 받고 뒤에 2,100만 원을 잡아가지고 2,080만 원을 썼다는 거는 같은 목이라서 목에서 목 간의 이동은 가능하다 그 얘기인가 그였습니까? 예, 북위 내에서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해서 그때 바빠서 저희들이 자료를 들고 왔는데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 그냥 자료를 지금 못 봤거든. 예, 우리 그 같은 과목 내에 그 있는 얘기는 그 북위명 얘기죠. 목에서 목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목의 이동도 없고 목 이동도 없고 같은 시설비 항목에 그 진주 실크 박물관 건립 관련된 그 시설비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북위 내에 있는 목 내에
부기만 좀 다를 뿐이라서 이 부분은 변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 변경 부분은 의회 승인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저희 집행부에서 그 결재로 방침으로 그래서 해서 그때 할 수 당시 실크 있습니다. 박물관 실시 설계의 큰 용역 안에 그 지질 조사 내용이 별도로 다 잡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돈을 좀 떼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그 얘기고, 그때 과장님은 네, 네. 그걸 확인하기 담당 주무관하고 팀장님도 그때 자기들이 잘못했었다고 했는데 다시 검토해보고 들고 왔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이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이 부분은 뭐 승인 일단 이 알겠습니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답변을 그래 했는데 예, 뒤에는 예. 그래갖고 제가 자료를 들고 왔길래 보고를 못 받았고 자료를 보지를 못했고 확인한 겁니다. 예, 예.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그 경서산업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우리 지역의 그 이 회사 이름을 쓰기보다는 이게 무슨 회사고 그거 폐기물 처리업이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편조, 원단 제조업,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적출물 처리업, 의료 폐기물 중간 처리업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하고 문제됐던 거는 의료 폐기물 중간 처리업, 이게 이제 변경 허가를 득하면서 용량을 정선하는 부분 때문에 시하고 이제 그 업체하고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건축물을 뭐라고 합니까?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구축물, 예, 적조물, 적조 예. 구축물. 예, 예. 그게 이제 그 뭐 공작물 축조 신고 이게 문제인가 봐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가태료를 1억 3천씩 네. 이해를 때릴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건축가 1회만 때리고 있다 이거고, 또 예. 서로 이제 시하고 그 행정 소송 중에 있고. 그지? 예, 네, 뭐 실소송 부서는 저희가는 아닌데 저희가 기업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송 부서는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가는 이제 거기 소송하고 있는 데는 건축가고, 예, 그다음에 또 우리 폐기물 이 업체하고 관련되는 데는 또 청소가, 또 관련될 만한 데가 뭐 환경가 이 정도 되겠네. 공단 재생가 뭐 이 정도 되겠다, 그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단을 뭐 입주 가능 여부라든지 입주 계약서라든지 또 입주 업체들 관리는 우리 기업 통상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예,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 현장을 방문을 했고, 네, 지금 이제 시하고 업체하고 간에 소송 중이고, 예, 그래서 민감한 부분은 빼더라도 예, 그동안 그 전 시장님 그 계실 때도 이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그런 검토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번 지금 시장님 있을 때도 2019년도에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서 이 업체가 이전을 했으면 어떻나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안과 2안으로 해서 이번에도 한번 만들어보고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과장님께 현장 방문했을 때 과장님이 소회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또 저희들 이 현장 방문 확인했을 때에 예. 당시에 계셨으니까 국장님 그때 또 다른 업무 때문에 현장에 오셨다가 다른 예. 현장에 가셨고 예. 마지막까지 계셨는데 예. 그 업체에 가보니까 그 우리 과장님 소회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 기업 통상가가 있는 거는 우리 시에 있는 기업들이 불편 없이 경제 활동을 해서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경제 활성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저희들도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까지도 지정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지금 뭐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 뭐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사항도 그분들이 진행을 한다는 거는 자기는 여기서 건축 신고를 받고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요. 그러면 1차적인 소송을 대하더라도 또 다른 방법을 또 했을 때 과연 또 기업에서 수긍할 것인가도 필요하고, 우리는 기업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도움을 줘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참 이게 너무 좀 난감하고 어렵다. 도와줘가지고 기업도 활동을 잘하고 우리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에 더불어 우리 뭐 소득 세금 징수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좀 정말 누군가가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도 그래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마지막 발언하신 내용 중에 그런 방법들을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거나 예. 또 제안을 드리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그런 토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 방문을 했고 이번에 이제 우리 현장 방문을 위해서 제시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제 이 시부지가 있고 뭐 그쪽에 있는 뭐 또 기업 부지가 한 개 있던데 그래 이게 저희들 그 다른 데를 옮길 수 있는 이 회사가 옮길 만한 폐기물 그 부지가 처리 시설이 옮길 수 있는 시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뭐 옮기면은 시도 좋고 이 업체도 좋지 않느냐. 이 업체가 좋은 거는 가태료를 계속 이리 맞으니까 그냥 이제 불법적인 가태료를 내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업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제대로 된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제대로 된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고 또 그 지역의 발전 기금을 낼 수 있게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회사가 그 신주시하고 소송 중인데 뭐 1심에서 졌기 때문에 만약 2심에서 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뭐 추측을 해보면 그러면은 저도 우리 시에서 이 회사를 그 폐기시키거나 어떤 건물을 허물거나 그 허가를 말소시키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환경부나 낙동강유육청 이런 데서 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용량을 늘리라 해가지고 자기들 늘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건축가에서 그냥 1년에 2번씩 2번 이해에 내에서 1억 3천만 원 가태료 때리는 거 말고는 할 수가 없고 그리 되면은 지금도 옆에 그거 소음, 먼지, 뭐 오염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금 매일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거기는 거기대로 이제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시로 들어오고 시로 들어오면 다시 또 그 업체에다가 해결하라고 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 악순환이 시가 망하지 않는 한도까지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둘 다 망하기가 힘들 거예요. 저기는 중앙정부에서 밀어주는 업체고 여기 뭐 지방자치단체가 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계속 악순환으로 이렇게 싸우게 될 텐데 그 중간에 우리 진주 시민이 있고 상평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평공단의 대체부지가 사봉산단입니다. 그러니까 상평공단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한 게 사봉산단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상평공단이 있는 업체가 사봉산단으로 옮기게 되면은 특혜가 아닙니다. 그 관리규약에도 그게 뭐죠? 내가 며칠 전에 현장 방문에 간 그 관리 기본 계획이라 했습니까? 내가 그 뭡니까 그 명칭이?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거기에 또 사봉산단에도 그 입주자 협의회 그 또 기본 관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가 이전하는 거, 상평공단에 있는 업체가 이전하는 건 우선적으로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 명칭이 그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들고 있다가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업체에 특혜를 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 현장 방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충분히 대안을 마련하면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 기업 통상가면의 문제는 아니고. 뭐 분양은 저쪽에 도시재생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관리과입니까? 하천관리과에서. 분양은 하천관리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폐기물 관련된 거는 그 낙동강유육청에서 아마 청소과로 연락을 해서 업무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저 건축물 매기는 거는 건축과에서 할 거고 그러면 한 4-5개의 과가 있는데 그 총괄 주무과는 아마 우리 기업 통상과가 될 거라고 보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TF 팀을 구성을 해서 총괄 업무를 만약에 보게 돼 가지고 저런 거를 좀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은 우리 과가 주무부서가 되고 나머지 부서는 협력부서가 돼 가지고 이런 업체가 다른데 잘 이전해서 이 업체들이 잘 40년 토종업체니까 우리 진주시에 있는 업체들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 기업 통상과에서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 통상과에서는 기본으로 우리 기업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는 부분으로 여기고 업무를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정책적으로 어떤 부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부서와 굉장히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뭐 최대한 협력을 해서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를 뭐 찾아보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
업체도 살리고 우리 진주시도 이미지도 좀 제고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협조를 좀 해주시고 협력을 좀 협력 단어가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곧 이제 다른 요 과에다가 비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과장님하고 저희들 또 위원회하고 간담회도 좀 해서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같이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도 지금 20년 넘게 지금 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또 누군가가 와서 팔아라고 얘기까지 했고 그쪽에는 안 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는 안 판다라는 것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자체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량을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그러면 벌써 사용했어야 되는데 20년 동안 안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한 그런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협력하고 우리랑 의논해서 시와 업체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미코젠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 맞습니다. 예, 마이크 계시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어서 하십시오. 그 부분 저도 한 말씀 듣고 가려 했는데 놓쳤습니다. 예. 경제통상국장 최모석입니다. 지난 20일 우리 기업유치단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으로 대도가 됐습니다. 관내 기업 아미코젠의 타지역 이전 동향과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코젠 진주사업장은 공장이 3개소 있고 연구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공장 3개소는 문산생물산업단지 내에 있고 연구소는 핵심도시 내에 있습니다. 특히 그 문산생물산업단지 내 제2공장은 올해 1월에 그 2,000평을 증축해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문산생물산업단지 내에 4번째 공장을 투자를 위해서 우리 시와 투자 협약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산으로 사업장을 이전을 한다, 고심한다 이런 동향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에 그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생산 공장은 진주에 그대로 있고 R&D 즉 연구개발 전문 인력은 전문 인력 확보가 좀 어렵다 진주에 있으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그 신기술을 이제 접목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이 잦은데 부산까지 김해까지 출장을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저런 기업 쪽의 어떤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핵심 도시에 소재한 연구소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미코젠스는 경영 전략상 본사와 생산 공장은 우리 진주에 그대로 두고 연구 분야는 부산에 설치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또 지난해 우리 진주시와 8월에 체결한 투자 협약 사항에 대해서 아미코젠에서 이행을 할 경우에 투자에 따른 지원 사항인데요. 아미코젠에서 4공장을 신설할 경우에 투자의 규모와 고용 창출 인원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비 등 보조금을 우리 조례까지 법률, 도조례, 시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투자를 완료하고 공장을 가동할 경우에는 이자 지원 등 일부 이제 또 생산 활동에 따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정설한 경우에 해당되며 보조금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투자 완료 후에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되면은 기업 투자 비용은 줄어들게 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도 생산 활동에 대한 지원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기업이 이제 스스로 자립을 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비슷한 지원 체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시는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해 진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우리 시 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쓰고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지금 기업 유치단, 기업 통상과에서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미코젠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업들에게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내 기업의 타 지역 이탈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우리 시 외에 있는 관내 기업의 어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부산 이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 이렇습니다. 거기에 해외 출장이 이제 많이 작고 또 이게 진주에서 해외로 가려고 하니까 사천공항 타야 되고 KTX 챙긴다 하더라도 좀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인력들이 진주에 안 있으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로.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이제 유명한 그런 게 능력 있는 대도시의 인력들을 진주에 모시고 와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몇 배로 많은 경비를 잡고 요 진주에 기거하게끔 해주려고 뭐 집도 좋은 거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교육에 관련된 거 뭐 돈을 많이 주든 어떤 혜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기업이 빠져나갈 때 뭐부터 빠져나가냐면은 이 연구진들부터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1단계. 통상적인 기업들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40명 지금 먼저 빠져나갈 건데 실제로는 한 7, 80명 돼요. 이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묵고 쓰는 거 이런 것들이 가족이 뭐 혼자 산다 해도 몇 분들은 가족이 있을 거고 뭐 2, 3인으로 치면은 뭐 추측하면 뭐 그래도 한 1, 200명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업체들은 이제 이것부터 빠져내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나가는 단계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장님 조사하신 게 맞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전초라고 보고 특별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수시로 우리 과에서 그 1위부터 한 10위간에 드는 큰 회사들은 수시로 좀 돌면서 미연에 뭐 좀 조짐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예방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얹어 가지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주가 다른 도시처럼 기업 유치하는 거는 대부분 비슷한 조례에 비슷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진주하고 사천하고 앞으로는 우주항공산업과 바이오 산업이 같이 묶어지면서 지금 다른 도시보다는 기업 유치에 더 많은 그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명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다른 지자체보다도 조금 더 전투적으로 그 업무를 봐야 된다. 예를 들면 기업 유치단에 전문가를 좀 높은 직급의 공무원으로 전문가들 기업인을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플러스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그런 기업인이 어떤 대기업에 갔을 때 중소기업에 갔을 때 쓰는 단어가 공무원 쓰는 행정 단어하고 기업이 쓰는 기업 단어하고 대부분 다릅니다. 얘기하면 서로 안 맞아요. 왜? 못 알아들어 서로 다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지금도 잘하고 있는 뭐 6급 대우 뭐 7급 대우 주무관이 하나 있는데 조금 높은 급의 우리가 경제 전문가를 채용해서 아주 전투적으로 하고 또 이런 그 기업 유치 플러스해서 이런 일이 또 생겼을 때 이 전문가가 또 이런 연구 인력이 빠져나가는 회사에서도 가서도 좀 간담회나 미팅을 통해서 미연에 좀 사전에 우리가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반영을 하셔서 업무를 봐주십사 하는 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 준비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 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계시 보십시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 관련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강평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속된 감사 수행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진주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시행되었으며,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18개 관과 10개 면동에 대하여 기본 자료와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시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을 위한 시책을 만들고 펼쳐 시민이 행복한 진주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적합성 등을 밝혀서 집행부에게는 행정의 책임감을 심어주고 시민에게는 복지 정진의 효과를 거두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민선 8기 출범 후에 열어나갈 부강진주 시즌2 추진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며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책인 카이 해전익 비행센터 건립과 진주가 대한민국 UAM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UAM 생산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복지 정진과 초저출산 시대의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젊고 건강한 진주를 만들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농업을 살리는 사업에 힘써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내년에 추가로 진성면 지역에 개소를 앞두고 있어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 행정력이 고루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 작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진주시 발전을 위한 대다수 사업이 잘 수행되고 있지만 일부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진주시가 기업 유치에 힘을 쓰고 있지만 아미코젠 같은 기존의 진주시에 있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하기에 소홀한 점, 우리 위원회가 행정감사 중에 현지 확인했던 경서산업과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 행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진주형 배달앱의 운영이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이 감사 시에 지적된 사업들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적극적인 검토 후에 예산 편성을 하여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사례를 없앨 수 있겠으며, 무엇보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시민들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항상 공감, 소통하는 열린 시정으로 시민 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기간에 가장 많이 지적된 내용은
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올바르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리 감독 및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의 체계적인 감사 기능으로 지도,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공공시설과 민간 위탁 기관 등에 보다 철저하며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 협의 기구인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해 사업 전반에 걸쳐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 주시고 건의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했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사전에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지적되거나 건의된 건수는 총 41건으로 시정요구 1건, 시정요구 40건에 시정요구 사항의 1건, 건의요구 40건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확인해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의물대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 40건, 총 41건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